2025년 크리스마스 밤, 대한민국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에 숨을 죽였습니다. TV 조선 미스트롯4 무대 위에 오른 한 참가자가 남양주 황장자라는 가명을 벗어 던지고 허찬미라는 본명을 밝히는 순간 시청률 그래프는 수직 상승했고 안방극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오비브에서 올하트를 받으며 눈물을 쏟았던 참가자 김금미 씨가 그녀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생사를 건 도전을 모른 채 같은 무대에서 만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은 연출된 각본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습생 1호, 데뷔 실패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허찬미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마이크를 놓지 못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부모님의 눈물겨운 정체와 가족사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허찬미의 무대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차원을 넘어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녀가 지난 20년간 짊어온 세월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룹 중 하나로 꼽히는 소녀시대의 결성 초기 단계부터 주목받던 핵심 연습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의 가이드 녹음과 안무 연습을 모두 마쳤고 멤버 구성의 최종 단계인 12인조 안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데뷔를 단 며칠 앞두고 명단에서 제외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였던 그녀에게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으며 이후 그녀의 커리어 전반에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적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혼성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는 듯했으나 팀 멤버의 논란과 해체라는 외부적 악재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유닛 그룹 파이브돌스로 재기를 노렸음에도 소속사의 사정과 활동 중단이 반복되며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대에서 끌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냉혹한 통계에 따르면 연습생이 데뷔 후 실패하고 다시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가 3번 이상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해 대중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0.1%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대부분의 지망생은 두 번째 실패 지점에서 심리적 붕괴를 겪거나 생계 문제로 꿈을 포기합니다. 허찬미가 겪은 고통은 신체적으로도 극심했습니다. 프로듀스 100일 출연 당시 그녀는 성대 결절이라는 치명적인 상태에서도 무대를 강행해야 했습니다. 방송 편집은 그녀의 간절함을 때로 오만함이나 실력 부족으로 비치게 했고, 과거 자신이 녹음했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다 음이탈을 낸 장면은 대중의 조롱 섞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노래, 같은 꿈 앞에서 반복된 좌절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아프고 고독하게 했습니다. 허찬미는 이 확한 확률과 가혹한 시선을 뚫고 2025년 현재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번 미스트롯4에서의 올하트는 그녀 개인의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자본과 시스템이 소모품처럼 버린 인재가 스스로의 복원력으로 일궈낸 회복의 서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 인간이 시스템의 부당함을 실력으로 돌파한 경연을 넘어선 경이로운 기록이라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허찬미의 아버지가 과거 가수를 꿈꿨던 미완의 예술가였다는 점입니다. 허찬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당시 딴따라를 천대하던 시대적 배경과 완고한 집안의 반대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길은 배고픔과 사회적 편견의 상징이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요받던 그 시절 그는 결국 마이크 대신 가족을 위한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음악에 대한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뜨거운 열망은 고스란히 딸 허찬미에게로 전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겪었던 좌절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딸이 같은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누구보다 냉정한 비평가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딸을 응원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허찬미가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거쳐 트로트로 전향했을 때 아버지는 가장 엄격한 보컬 트레이너로 변신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깊은 호흡, 꺾이라 불리는 고유의 기교,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애환이 서린 감정 표현에 있어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샘 연습을 마친 딸에게
이 정도 가창력으로는 트로트가 가진 인생의 무게를 담아낼 수 없다거나 화려한 창법 뒤에 숨지 말고 영혼으로 노래하라는 독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허찬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트로트의 발성부터 호흡까지 하나하나 직접 지도해 주셨다며 아이돌 창법에 익숙해진 습관을 고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릿발 같은 엄격함의 끝에는 늘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내가 부르는 노래 한 곡에 내 행복이 온전히 담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숭고한 부성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사 무대에서 허찬미가 보여준 한음 한음마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깊은 감정선은 사실상 30년 넘게 묵혀온 아버지의 예술적 영혼과 딸의 20년 좌절이 비로소 하나로 합치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 세대에 못다 이룬 꿈이 다음 세대의 절실함과 만나 완성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유전적 계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비부 참가자로 등장해 심사위원을 경악게 한 김금미 씨의 참가는 이번 미스트롯사 최고의 화제성이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가수의 엄마로 불리던 딸의 이름을 다시금 세상에 당당히 외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방패 삼아 무대에 섰습니다. 실제로 연예계 관계자들과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녀가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때 부모가 겪는 대리적 외상은 당사자보다 더 깊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김금미 씨는 딸이 겪는 온갖 비난과 악의적인 편집, 그리고 반복되는 탈락의 순간을 지켜보며 밤낮으로 기도로 버텨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참가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닌 딸 허찬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결사적인 투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딸이 제작진 예심을 통과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내 딸 허찬미를 한 번만 더 봐달라는 간절함 하나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비부 예심에서 보여준 김금미 씨의 절절한 가창력은 수십 년간 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삼켰던 눈물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부모라는 이름의 위대함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마스터들이 전원 하트를 누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요인은 단순한 기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더욱 극적인 사실은 현역부 X 무대에서 정체를 숨기고 노래한 허찬미와 어머니 김금미 씨가 서로의 도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무대에서 만났다는 점입니다. 무대 뒤에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던 어머니 김금미 씨가 오열하며 무너지던 장면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유례없는 진정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연출된 예능이 도달할 수 있는 감동의 임계치를 한참 넘어선 혈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원초적인 서사였습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이 모녀의 서사를 두고 경쟁의 장을 연대와 지휘의 장으로 바꾼 역사적 순간이라며 미스트롯사가 단순한 트롯 경연을 넘어 한 가족이 찢겨진 역사를 복원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획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흐른 눈물 또한 이 무대의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 데이터입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박선주 마스터와 전 시즌 우승자이자 과거 허찬미의 경쟁자였던 양지은의 눈물은 허찬미가 견뎌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증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특히 박선주는 허찬미의 스승으로서 그녀의 보컬적 한계와 성대 결절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박선주 마스터는 평소 참가자들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 냉철하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허찬미의 무대 앞에서는 심사위원의 마스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쏟은 눈물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감탄을 넘어 노래 부르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한 제자가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담은 목소리를 찾았다는 안도와 기쁨의 발로였습니다. 동시에 미스트롯의 우승자 양지은의 눈물은 또 다른 층위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꿈을 향해 달렸던 경쟁자였고 당시 허찬미는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양지은이 보여준 눈물은 경쟁에서 이긴 자의 동정이 아니라 같은 필드에서 같은 아픔을 겪어본 동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오디션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시청자들이 다시금 채널을 고정하게 된 원동력을 인간관계의 입체적 완성에서 찾습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인 갈등과 악마의 편집에 의존할 때 미스트롯사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스승이 제자의 재기를 축복하는 연대의 서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고음이 터져나오는 무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이 터져나오는 무대를 보며 대중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렸던 진정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스트롯사가 단순한 트롯 경연을 넘어 파편화된 인간 군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는 인문학적 다큐멘터리로 격상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의 눈물이 곧 시청자의 눈물이 되었을 때 이 무대는 이미 시청률 지표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획득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허찬미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실패의 기록을 성공의 자산으로 바꾼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사상 유례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SM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된 그녀의 20년 연대기는 그 자체로 K-팝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투영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들은 허찬미가 겪은 모든 굴곡이 이제 트로트 특유의 한과 흥으로 승화돼 최적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출신 가수를 넘어 자신의 상처를 음악적 에너지로 치환할 줄 아는 성숙한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허찬미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에 맞서기 위해 트로트라는 낯선 장르에 자신을 온전히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르의 이동이 아니라 완벽함을 강요받던 아이돌의 세계에서 삶의 진실성을 노래해야 하는 성인 가요의 세계로의 실존적 도약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참여한 작사와 작곡 활동, 그리고 갈비뼈 부상조차 숨기며 무대를 지켰던 투어는 그녀의 음악의 진실성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부여했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화려한 기술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예술적 자존심을 읽어냅니다. 또한 2025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단순히 한 가족의 상봉이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허찬미의 성공적인 재기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낙오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 또한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식을 위해 자신을 지움에 헌신해온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허찬미라는 이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자극보다 서사의 힘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앞날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도전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무게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찬란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